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26학년도 임용시험에 대해서 전형 방법하고 그동안에 이제 기출됐던 것들과 근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늘 이런 영상은 앞에 이제 보다 보면 뒤로 갈수록 지루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가급적인 거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혼자 보셔도 충분한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영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익숙하신 선생님도 있고 아마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제 정보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새로 오셔서 보실 테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화, 1교시 일반 교육화, 그 다음에 2교시에 전공 A, 3교시에 전공 B 이렇게 나누어서 보죠. 자, 그래서 요 문항수나 점수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12번의 시험을 봤죠. 그 동안에 이제 앞쪽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뒤로 왔을 적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발표가 없고, 그래서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수교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형에서 지금 기입형 하나에 서술형 2개, 그래서 10점. 그 다음에 B형에서 기입형 하나에 서술형 3개에서 이제 14점이 돼서 총 24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교에서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시험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업을 실현하는 게 이제 지도안을 작성을 해서 실현까지 하면은 60점. 그 다음에 뭐 지도안, 그러니까 실현하고 나눔에도 60점. 또는 그냥 실현만 해도 60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60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실현에서 60점, 면접에서 40점, 그래서 100점. 그래서 총 1차 100점, 2차 100점, 합쳐서 200점이 되는 거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물론 이제 2차 시험을 보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다음을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별 아까 이제 2차 시험 이야기를 하다 연결이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각자가 보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점수는 60점이 똑같은데, 그쵸?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을 하느냐, 그냥 실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각자 해당하는 지역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료를 다운받아 보셔도 되니까 우리가 뭐 영상은 페이지는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경쟁률이랑 합격선이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경쟁률을 보고, 낮은 경쟁률에 눈치 작전으로 막 시험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 참고를 좀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좀 유의미하게 볼 것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한 칸에 들어가시는 게 한 요 정도를 항상 이렇게 넣었는데 최근 3년 정도를 위주로 보죠. 그 봤을 때 경쟁률이 좀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뭐 시험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약간 어떤 사회적인 거, 뭐 전 세계적인 거 여러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뭐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시험에 무조건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자, 그 다음에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종 합격선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것은 이제 점수는 어떤 개념으로 또 보셔야 하냐면 이제 시험의 난이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에 뭐 점수가 쉬웠다, 어려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그걸 뭐 쉬웠다고 해서 그러면 뭐 공부를 조금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여기서 좀 최종 합격선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제 여기 하고요. 이제 1차 합격선이 있는데 사실 1차 합격선에가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2차 합격선에서 이제 실현의 개념이라서 큰 차이들이 별로 많이는 못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시험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요런 개념으로 볼 때 이제 각자 또 이것도 자기 지역에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를 봤을 때 이제 뭐 1차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요때가 이제 맞은 이제 합격선 커트라인의 개념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점수가 높을 때 그 문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해마다 바뀌어지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전에가 이제 좀 약간 좀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이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선으로 봐도요. 그쵸? 이제 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22학년도하고 이렇게 24학년도만 봐도 좀 이게 최종 합격선에서 벌써 30점 정도가 차이가 나려고 하니까 아, 이때가 좀 쉬웠고 이때가 좀 어렵고 이렇게를 판단해야 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니 그래서 뭐 쉬울 때는 어떻고 어려울 때는 어떠냐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설명의 영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거 어떤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이 자료를 혼자 보셔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how to study. 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1차 시험에 100점이에요. 그쵸?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교육학이랑 내용학이랑 수학교육론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고 또 그게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예, 그쵸? 이제 뭐 1차 시험을 이제 막 봤기 때문에 일단 아직 1차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아직 합격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는 제가 기출문제 출제 영역을 넣었어요. 1차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총 봤던 14학년도부터 지금 쭉 해서 25학년도 거까지, 그쵸? 시험 본 거 쫙 있는데, 위에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볼게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을 본 상황이에요. 본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중앙으로 올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22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해서 항상 이제 교육과정이랑 교수학습 이론이랑 이제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성취 기준에 관련돼서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안에 교수학습 방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론은 이제 교수학습 이론을 뭐 스캠프, 폴리아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시면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수교를 처음 이제 간만에 다시 보느라고 약간 생각들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출제가 된다는 형태를 좀 보자는 거죠. 예, 뭐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또 올해 1차 시험에 대한 기출 해설은 또 기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걸 보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요 정도의 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색다른 이론 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향성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얼마만큼 이 나오는 이론에서 집중을 해서 모아서 공부를 해서 시험에 가서 가장 이제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까 어떤 해에 쉬었다, 어떤 해에 어려웠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나오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도 마찬가지니까 2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죠. 이제 영역으로 하면 기하 이렇게 보이시죠? 기하. 확통. 뭐 수연산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게 우리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기하죠. 네, 기하가 좀 많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벌써 기하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뭐 부등식 영역 활용이다. 뭐 삼각형 닮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도형의 이동, 삼각비 요렇게 요즘 눈에 띄죠. 그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으로 봐도요. 고1 뭐 그쵸. 고1이 은근히 많아요. 그죠? 예, 네, 고1이 많아요. 중3 고1 여기가 중3 여기가 가장 많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선. 그래서 2차 시험은 사실은 중1 이상 고1 정도 안에서 우리가 그쪽만 좀 이렇게 좀 충실하게 공부하면 이제 실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괜찮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설명회를 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어떻게 1년 동안 내가 공부할 거를 계획을 짜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연간 계획으로서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교의 개념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꾸준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강의를 듣는 시간을 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강의는 수교 강의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 4월이 좀 많죠. 예, 한 강좌당 주당 이제 한 8시간이다 이렇게 본다면 6시간에서 8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그죠? 하루에 그러니까 강의 듣는 날 빼고 복습을 해야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을 걔가 기준으로 항상 삼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복습 자료하고 더불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봐도 딱 그 정도의 공부를 하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가면서 반복을 할 때 가장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학도 일반 교육학도 우리가 너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짤 때 이제 전체 계획을 수교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월, 2월에 이제 내용학 때문에 3월부터 수교를 짠다든가 심지어 5월 또는 더 나아가 여름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이론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단언컨대 그렇게 공부를 해서 20점 이상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12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에 공부했던 이론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에 그 매치가 100%예요. 네, 우리가 보통 100%라는 말은 뭐 꾼들이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99.9%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담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루도 쉬지 않는 막 그런 압박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시기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00점의 시험 안에서 24점을 차지하고 있는 수교를 20점 이상을 무조건 맞는데 그 정도의 노력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월, 2월, 3월, 4월에는 좀 강좌 시간이 좀 길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제 교재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신론, 이제 개정된 신론 1, 2, 3. 3권이나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책이 300페이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페이지 되는 건 한 600페이지라고 치고 600에서 800페이지? 그러면 이따만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합치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쥐어짜고 우리가 이걸 스스로 혼자 하려면 정말 산속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니까 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발췌하고 정리하고 해서 공부를 하니까 1월, 2월 안에 이제 좀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나 방대한 이론이 자리가 잡혀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강의 노트가 있어요. 그럼 요 한 권 안에 저 신론 안에 있는 이론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와 더불어 나중에 시험 날까지 이제 모든 이론이 여기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걸 노트에다 일일이 다 필기를 하는 개념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다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서 이제 이론을 좀 정리한다고 해서 그럼 머릿속에 이론 정리가 너무나 잘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넘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 4월로 갔을 때는요, 지금 요 교재 연구책이 이제 새로 작년에 올해인 거죠. 예. 새로 나와서 개정이 된 거예요. 크게 바뀐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제 교육과정도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또 강의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되니까 요때보다는 조금 수월해지긴 하는데 그냥 1월부터 4월까지는 좀 방대한 이론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때 뭐 너무나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좀 막 되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하지만 요 1, 2, 3, 4월에 방대한 이론이 정리가 돼서 내가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어떻게 뭘 믿고 이런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한 신론하고 교재 연구에 대한 이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걸 정리해 놓은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이제 일단은 만약에 다른 게 많으니까 그냥 옆구리에 끼고 다닐지언정 그걸 믿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교육과정이 따로 있죠. 이제 개정이 돼서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특강을 통해서 따로 하기도 하고 따로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제 요 녀석은 요 안에도 또 같이 넣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끼워놨어요. 네. 양방향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복 내용이 여기 수교재 교재 안에도 또 넣어드려요. 성취기준 해설이나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용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여기도 다 있어서 결국에는 1, 2, 3, 4월에 요 수교 이론을 뭐 완벽 정리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서 내가 딱 가지게는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은 돼요. 내가 이제 써먹냐 안 써먹냐는 아직 아니고요. 4개월 동안 요렇게 해서 이제 내 것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걸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하나 하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5, 6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올리죠. 네, 요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 아까 5, 6월 7, 8, 5, 6, 7, 8은 뭐냐면 이제 확인을 해야죠. 이제 1월, 2월, 3월 동안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요. 5월, 6월에는 이제 기출백선이라는 강좌 제목이고요. 이 교재 자체가 일단은 기출을 이제 100문제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의 모든 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제 메인 문제가 100이라는 거지,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1월, 2월, 3월, 4월 동안에 방대하게 정리했던 이론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또 막연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임용고시에서 수교에서 기출문제하고의 어떤 그 매치율이 너무 100% 아까 99.9로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고요. 기출 문제를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쓰기 연습이 들어가요. 뭘 써? 수교는 써야 돼요. 네, 써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외운 것들은 그냥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쓰면 이제 써지면 그게 이제 외운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기 연습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 우리가 약간 이제 힘든 일이 이제 지도서 공부를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25년도에 일단 3월에 중학교 1학년 입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22개정에 포함이 돼서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1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기존 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공통수학 1, 2랑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새 지도서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중2랑, 그쵸? 중3이랑 이제 고2가 배우는 수학 1,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1호 개정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일단 공부를 하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같이 병행을 여기서 하는데 사실 요것은 이제 3월, 4월부터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 4월에서부터 하면은 사실은 이 한 강좌가
학년당 한 강좌가 하루 안에 들을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만약에 하루 종일 듣는다면, 뭐 10시간 이렇게. 근데 그런 효율이 떨어지니까 쪼개 한다 그래도요. 일주일이면 하고도 남아요. 그쵸? 예, 일주일이면 하고 남고 한 단원씩만 해도 되고요. 각 단원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큰 단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지도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경향이 계속해서 교과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5, 6월에 공부를 하면서 요때도 근데 사실 좀 무겁긴 해요. 왜냐하면 지도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서를 여기 요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3, 4월 있잖아요. 그 3, 4월하고 좀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병행을 해서.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자,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뭘 하냐? 뭐, 알다시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자, 이제는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예요. 그런데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형태로 먼저 문제를 풀고 그걸 확인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나중에 자괴감이 오고, 이제 수교가 싫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문제를 푸는 거에 50%, 다시 한번 이론 정리에 50%예요. 55대 5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풀지만 해설과 더불어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여기는 핵심이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고 확인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풀어봐. 잘 안 풀려. 다시 한번 그 안 풀리는 이유가 뭐야? 이론이 모자라? 아니면 내가 도대체 아직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라는 걸 분석해서 그걸 다시 채워 넣는 게 7, 8월 달에 영역별 모의고사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5, 6월이랑 7, 8월은 교재가 이미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새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서 교재화를 시켜서 이제 그걸 좀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모의고사 반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7, 8월까지 정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루에 1시간 반만 꾸준히 해서 왔다면 진짜예요. 왔다면 이제 이 모의고사에 가서는 정말 점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같이 꾸준히 온 선생님들 뭐 인강, 직강 다 이렇게 해서 보면 모의고사에서 뭐 18점 뭐 이상씩 그냥 평균으로 얘기한다면 15점이라고 해도 정확해요. 15점 이상씩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뭐 제 수업을 쭉 들으면서 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모의고사도 들으시고 하신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수교 이론이 어떻게 어떤 걸로 공부를 했다 그래도 그 신론과 수교재로 완벽하게 이론을 정리하면 뭐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뭘 한다? 여기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진짜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는 누구의 모의고사를 듣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18점 이상씩이 나오면 실전에 가면 더 떨려서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네. 더 잘 나오더라고요. 더 잘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피드백들이 오죠. 시험을 보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특강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이제 압축 정리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고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하는 특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1년 커리큘럼이 되는데 이것도 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실제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부터 10월까지 이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요. 네, 그냥 따라오면 되고 강의를 절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강 같은 경우는 정한 날, 뭐 형광은 이제 결석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정한 날 듣고 그걸 갖다가 하루에 1시간 반. 근데 약간 수교 이론이 잘 정리되신 선생님이나 또는 뒤로 갈수록 1시간만 공부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 1시간 이러면 무슨 공부를 1시간만 그렇지 않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5일만 해도요. 5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막 무슨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딱 같이 우리가 느낌이 온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아, 그냥 꾸준히 하라는 그거에 핵심이 가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정말 단언컨대 수교는 문제가 없다는 건 진짜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요건 제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20점 이상을 맞지 않으려면, 20점 이상은 왜 또 24점이라고 안 하냐면, 이제 약간 이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감점의 요인들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4점이라고 뭐 22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20점. 우선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과, 교육학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 해서 진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점수를 만들면 아까 보시다시피 뭐 조금 약간 굴곡이 있죠. 점수 합격선들이. 거기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수험 생활은 길어지면 안 돼요. 네, 뭐 막 장시간 하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정말 모든 걸 다 여기 쏟아부어서 집중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셔서 빨리 학교에 임용이 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해서 해보자. 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참고로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큰 계획표는요, 전반도 하반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공부하던 예전 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이제 전반기에 약간 이론적으로. 아까 뭐 1월, 2월, 3월, 4월에 예를 들어 수교 같은 경우는, 그쵸? 이론을 좀 이제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타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약간 실전 쪽으로 이제 약간 뭐 수교 이론도 문제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서 좀 이제 계획을 좀 짜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이러한 공부도 공부지만 보세요. 자, 생활과 요것도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제 1년을 뭐 예를 들어 내가 요거만 딱 공부를 하겠다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유도를 있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예시인 거예요. 예시로 이렇게 정말 나는 이제 뭐 어떤 개인적인 상황상 오후에밖에 못해. 뭐 저녁밖에 못해. 저녁과 주말만 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거죠. 되게 구체적으로 짜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하는 걸 아주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나는 저녁하고 주말만 해. 아니면 나는 주말엔 못해. 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짜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천적으로. 예, 그리고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 다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이거는 맞춰서 계획을 좀 짜보자.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앞쪽에서 약간 내가 나는 이제 임용의 제도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몰랐었는데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그걸로는 정보는 정확히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제가 설명한 우리가 이제 10개월을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것이냐.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수학 교육론에 대한 커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한 커리에 맞춰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1년을 한다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집중을 해서. 그래서 수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속에서만 하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같이 하루를 본다 그럴 때는 1시간 반. 근데 아까 제가 계획표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나는 한 이틀밖에 수교에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1년의 계획, 그다음에 전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나의 현실과 합쳐서 생활하고 관련된 계획, 이걸 잘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커리큘럼 안에서 정말 집중을 해서, 진짜 이제 또 요 내년에 이 시기가 되겠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저게 되게 그냥 꾸준히, 정말 그렇지 않아. 아주 단순한 거 하나, 어떤 자기의 어떤 루틴들이 있잖아요. 좋은 걸 아침마다 먹는 거라든가, 간단한 15분 운동이라든가, 이것도 365일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5분밖에 안 되는 어떠한 일 하나도, 그게 그렇게 꾸준히 안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라는 저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교의 개념에서는요, 항상 강독, 정리, 암기, 쓰기,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책이나 해서 같이 강독하고 정독하면서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 외워야 돼요. 자, 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겠어요? 외워야죠.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죠? 외워야 되고요. 그냥 그 외운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기 연습은 아주 충분히 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교육용 내용학, 그리고 또 일반 교육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적인 균형을 진짜, 물리적인 시간은 당연히 다르겠죠. 내용학의 과목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질적인 균형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요. 나중에 좀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내용학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이걸 한 번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데, 내용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과목이 많으니까 마치 내가 손을 안 놓고 쭉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뭘 한다?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더 한다, 이쪽을 더 한다.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과목도 저렇지만 어떤 공부 방법이냐, 어떤 양적인 거냐, 시기냐, 이런 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반기에 내용학을 하고 하반기에 수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특정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문제만 좀 많이 내가 이론을 좀 한 2년 했다. 예, 솔직히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겠다. 이런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이제 공부를 좀 한두 번 했고, 예, 수험생활 한두 번 했고 또 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강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제 지난 건 다 잊어야 돼요. 그래서 교재도 새로운 교재를 사서, 새 책으로. 그죠? 예. 그리고 마음가짐도 새 거로 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에, 10개월 정도를 집중을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같이 집중을 하고, 11월 달에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 꾸준히.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까? How to study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